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지난 두 강의는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돕고자 대구시교육청 진로교사협의회에서 여러분의 고등학교의 진로 목표 설정과 진로 설계를 돕는 강의를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니 혹 다른 강의를 듣지 못했다면 이 두 강의를 미리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대구광역시교육청 채널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내용을 살짝 안내를 드리면 고등학교 시절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강의와 여러분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커리어넷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인생 진로 노트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꿈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일여자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홍준연입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동화책 표지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에 본 적이 있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책이죠. 이 꽃들에게 희망을 저는 부제로 목표에 도전하고 꿈을 나누는 고교 생활을 위하여라고 적었는데 이 동화책 내용은요, 이 두 개의 애벌레가 우여곡절 끝에 나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책 전체에 꽃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자, 질문 던집니다. 그런데 왜 이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 일까요? 그저 그림만 보고 넘어갔던 어릴 때와 달리 이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 후반부에 이 책 제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에 많이 나오게 될 단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목표, 꿈, 버킷리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보시는 화면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 목표를 이루는 것, 우리는 보통 꿈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사람마다 각자 꿈을 이루는 방법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론은 있지만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론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우선 해드리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꿈에 대한 이론은 이렇게 하나의 모식도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꿈을 꾸고 꿈을 이룬다고 할 때 우리는 특정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이루었을 때 우리는 꿈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꿈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의 꿈은 뭐냐면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일들에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반복해서 습관이 되면 이 전 과정을 꿈을 이루는 과정, 넓은 의미의 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 출발점은 욕구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 욕구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들리겠습니다만 뒤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미국의 한 성공자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공이란 가치 있는 일에 꿈을 꾸는 것들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꿈이란 무언가를 완성해서 좋은 직업을 가졌다, 좋은 대학을 갔다, 또는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졌다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과정이 꿈이다라고 정의했다는 겁니다. 즉, 학생 여러분, 지금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게 된다면 완성하는 단계보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요라고 했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욕구라는 단어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욕구라는 단어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욕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의 욕구, 배가 고플 때 느끼는 욕구, 잠이 올 때 느끼는 욕구, 그런 것들은 한번 느끼면 사라지는 욕구죠. 그런 욕구 말고요, 기록 가능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싶은데 돈을 모아야 하는 경우,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학생 여러분들이니까 성적을 높이고 싶어서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경우, 그런 것들에서 느끼는 우리의 열망들을 욕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욕구를 가진다는 것은 결국 목표를 가지는데 첫 재료가 됩니다. 즉, 꿈의 재료가 욕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욕구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욕구는 갖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합니다. 아이나 어른들이나 가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 친구들은 그 돈으로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된 사람들은 그 나이에 맞춰서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겠죠. 가지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능력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기간을 두고 가치를 부여해서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은 욕구로 분류할 수 있고 그것은 목표와 꿈이 될 수 있다는 단어를 말씀드립니다. 즉 아주 간단한 것으로 내가 가서 산다가 아니라 기록하고 계획한다면 충분히 꿈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욕구는 가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제주도 여행이 가고 싶어. 그것도 가고 싶은 곳이겠죠. 또 추상적인 곳도 있을 겁니다. 가장 행복한 공간에 가고 싶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 가고 싶다. 추상적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우리의 간절한 욕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두고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서 이상을 추구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싶어합니다. 이 하고 싶은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생산적인 일, 즉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업이라고 하죠. 이 직업, 우리가 흔히 학생들에게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으면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것은 꿈이 아니라 꿈의 재료가 되는 욕구 중에 한 영역일 뿐입니다. 즉 꿈을 대변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또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서 하는 일,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겠죠. 종교활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욕구, 즉 꿈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세 가지 것들을 하고 나면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되고 싶은 사람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위인전기를 읽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할 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단편과 부분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는 우리가 끝없이 고민할 텐데 그것들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할 때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좋은 의미겠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더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더 멀리 보면 궁극적으로 나의 묘비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그것이 인생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꿈의 재료, 욕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한번 기록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통해서 기록되고 이루어지고 해소하고 더 늘어나고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질 때에 앞에 표에서 본 것처럼 꿈을 이루는 과정, 전 단계가 된다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키워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목표와 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법한 버킷리스트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중세에는 마지막 사형당하기 전 사형수에게 들어주는 소원이라는 의미로 버킷리스트를 썼다고 그래요. 그만큼 간절한 일이겠죠. 학생 여러분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된 것은 아마 이 영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개봉한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는 굉장히 큰 감동을 준 영화였는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내용에도 결국은 이 꿈 목록을 작성하는 욕구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한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잠시 이 영화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영화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학다식하지만 가정적이고 열심히 살았지만 경제적으로는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카터라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또 한 명은 잭이라는 주인공인데 백만장자지만 성격이 괴팍해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돈만 많이 번 사람의 이미지로 나오는 두 명의 사람이 우연히 말기암 환자가 되어서 같은 병실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있지만 우연히 이 버킷리스트를 서로 보게 되면서 우리 한번 이거 해보지 않을래?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이루자라고 해서 이 두 할아버지가 도전하게 되는데 스카이 다이빙을 하게 되고요. 자동차 레이싱도 하고 사냥도 다니고 이집트도 찾아가고 만리장성도 달리고 하면서 꿈도 꾸지 못했던 본인의 욕구들을 해소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삶의 가치를 다시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넓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뉘우치고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그렸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한 장면이 있었다면 바로 이 처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장면이었는데, 이 카터가 작성한 버킷리스트의 제일 첫 번째는 장엄한 장면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여러분 이 영화를 다시 보시게 된다면 이 장엄한 장면 보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됩니다. 선생님이 강추해드리는 영화니까 학생 여러분 가정학습하는 동안에 이 영화 한번 꼭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여러분의 욕구 목록, 꿈 목록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뉘우칠 수 있는,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욕구의 이론 4가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것들이 끊임없이 기록되어지고 목표로 만들어지고 도전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 꿈을 꾸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즉 욕구는 목표가 되고 목표가 꿈이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욕구 목록을 작성할까? 선생님이 만든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욕구 목록을 작성하는 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갖고 싶은 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간단한 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명의 고등학생을 가정하고 적어 보겠습니다. 태블릿 PC를 갖고 싶어요. 특정 모델을 적으시면 되겠죠? 예산이 150만 원이 듭니다. 학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그러면 엄마를 쫄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2023년 2월 대학을 합격한 때네요.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합격했을 때 50%는 용돈으로 사겠다. 이렇게 기록하면 3년 후에 이룰 것들에 대해서 목표가 되었죠. 시간이 생겼으니까 계획을 세우겠죠. 용돈을 어떻게 아낄까, 세뱃돈을 어떻게 좀 모을까, 이런 계획을 만든 다음에 부모님이 대학을 합격한 다음에 어머니 내가 이만큼의 돈을 모았으니 태블릿 PC를 사고 싶습니다 하면 결국 그 순간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봅니다. 아주 사소한 거든요. 예를 들면 까만색 바탕에 빨간색 로고가 박혀 있는 운동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좋습니다. 만년필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떤 브랜드의 만년필, 또 혹은 우리 여학생 중에서 어떤 장신구, 어떤 가방, 이런 것들도 다 기록해도 좋겠습니다. 이거는 끝없이 적을 수 있고 짧게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루고 줄을 쫙 꺼서 내가 이뤘다고 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또 이런 가치 있는 일도 있습니다. 후원 증서 갖기. 낙후된 지역에 사는 어린아이를 돕는데 월 3만 원이 드네요. 근데 올해 이루고 싶어요.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월 3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면 친구 3명이 같이 용돈을 아껴서 한 명을 후원해 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꿈을 공유할 수 있는 일도 이 첫 번째 가지고 싶은 리스트에서 충분히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가고 싶은 곳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해도 좋지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적어도 좋습니다. 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 즉 성적만으로 나를 표현하는 학교를 떠나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학교 학생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유기견 보호센터 가서 강아지들하고 함께 돌봐주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를 느낀다 하더라고요. 그런 활동, 혹은 종교적인 활동, 취미 활동, 운동 활동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남미에 가면 이 사막이 하늘이 비춰서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런 곳도 알아보려면 또 인터넷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 후원자를 두고 누군가를 후원하고 싶다고 했었죠. 그러면 내가 돕는 친구의 나라를 한 번쯤 방문하고 싶겠네요. 당장은 안 이루어지겠지만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또 혹은 대학교 시절에 혹은 나중에라도 방문할 계획을 만든다면 언젠가 단순 여행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는 여행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고 싶은 곳을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하고 싶은 일을 적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도움 나누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거 적어 보십시오. 하루에 3명 이상 수학 가르쳐주는 사람 되기. 그러면 친구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아니까 그냥 가르쳐 줄 게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꿈을 이루는 과정이 되겠죠.
이렇게 내 일상생활이 꿈이 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는 습관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정말 친한 친구를 가져서 소울메이트와 유럽 여행 가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유럽 여행을 가야 되니까 영어도 잘해야 되겠네요. 불어도 잘해야 되겠네요. 또 그런 꿈들이 생기겠죠. 이 시기를 또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코이카 봉사하기 이런 것도 굉장히 가치 있죠. 아까 누군가를 후원한다고 했는데 매년마다 한 명씩 늘려서 10년 후에는 10명을 후원하겠다. 이런 일들도 굉장히 가치로워질 겁니다. 혼자가 안 되면 2명이, 2명이 안 되면 10명이 하면서 이 일을 가치롭게 만들어서 29살 생일 때에 생일 파티를 10명에 후원하는 10명의 부모 되기라는 가치 있는 꿈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물론 이 중에 여러분의 직업도 좋겠죠. 유명한 의사 되기라든지 또 혹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되기라든지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것도 포함한 포괄적인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의사가 된다면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를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된다면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십니까? 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존경하는 작가가 있다면 그 작가의 글을 통해서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또 동기부여 연설가가 되거나 100명을 후원하는 사람 되기도 이렇게 여러분의 꿈의 목록으로 적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이 적는 버킷리스트, 즉 욕구 목록, 꿈 목록은 한번 적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성을 하고 이 작성된 것이 업데이트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이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들을 여러분 주변의 친구와 가족과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꿈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선생님이 제시하기는 여러분이 한 200가지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한 200가지 정도의 꿈을 목록을 적었다면 여러분 학교의 진로 선생님 찾아가서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진로 선생님께서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증하니까 아니면 제가 보증했다고 말씀하셔도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목록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이 이 정보에 대한, 이 목록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여기 보는 화면처럼 시각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트에다가 만들어 적으셔도 좋고요. 또 친구들과 이렇게 워크북처럼 만들어도 좋고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만드셔도 좋습니다. 또 학생들 중에는 자기 집에 방에 이렇게 코르크판 같은 데다가 붙여서 꿈보드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자꾸 보고 그것을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꿈의 시각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참 많이 들었을 법한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53년도 예일대 졸업생들에게 목표를 적어보라 했더니 단 3%만 20년 동안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전수조사를 해봤더니만 이 3%가 가지고 있는 부가요, 나머지 97%보다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의 통계일 뿐이니까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이, 즉 꿈 목록을 가지고 꿈을 이루면서 도전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는가를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예가 되겠죠. 학생 여러분들에게 수학 노트, 영어 노트, 국어 노트 옆에 여러분의 꿈 노트가 반드시 있어서 날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학생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보여드렸던 목표 달성 과정의 화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4가지의 다양한 욕구를 기록하시고 그것을 목표로 만드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작은 꿈을 이루시고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신념을 가지시고 행동하시는 이것을 습관화시킨다면 여러분은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학생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너 꿈은 뭐니? 라고 물으면 어떤 직업을 말해요. 꿈은 직업으로 대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로 목표 역시 어떤 대학을 가는 것으로 대변될 수도 없겠죠. 아래의 사진을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 이국종 교수님, 또 김연아 선수, 박지성 선수, 스티브 잡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임스 카메론 같은 이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 누군가는 나도 저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꿈을 꾸게 되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화의 표지입니다. 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데 책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 일까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애벌레는 본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비가 되었지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순간 그 나비는 꽃들에게 번식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도전하고 이루어가는 과정들은 누군가가 꿈을 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이 책의 제목처럼 학생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노트를 채우시고 꿈노트에 하나씩 지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이 미래가 아닌 현재에서도 이루어지는 과정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꿈이 되셔서 성공적인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우리 선생님들은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